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마흐사 아미니. 그 죽음으로 촉발된 이란의 시위에 이란 정부가 강경 대응을 했지만 시위는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성별, 계급, 계층을 다 뛰어넘어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에는 이란 테헤란 도심 곳곳의 분수대가 핏빛으로 물든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실제 피가 아니고 익명의 예술가가 분수를 붉게 물들인 퍼포먼스를 펼친 거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란의 상황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구기현 연구교수님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그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영상 테헤란 곳곳의 분수대가 붉게 변한 영상 보기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네. 이게 참 보기가 이게 눈을 이렇게 계속 고개를 돌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네네.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에 대항하는 퍼포먼스다 이렇게 소개가 됐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익명의 예술가가 그 분수대 물을 뭐 붉은색 그런 그 물감을 사용해서 연료를 사용해서 이제 물들인 모습이고 그게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지금 최소한 뭐 200명 이상 사망했다고 전해지는 그런 그 시위대들의 피를 상징한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죠. 네. 지난번에는 한 60명 정도 얘기를 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벌써 2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시위가 네. 한 달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피해 상황 그리고 시위의 전개 양상 어떻습니까? 거의 지금 한 달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조금 뭐 수그러든다라고 하지만 다시 뭐 지난 뭐 토요일부터 그리고 어제 수요일 뭐 계속 이제 이런 시위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형상입니다. 네. 특히 좀 주목할 점은 그 소수민족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정권에서 굉장히 강경 진압의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9월 30일 같은 경우는 그 동남부의 치스탄 발루치스탄 주의 자해단이라는 시에서 네. 거의 뭐 무차별 공격을 하더라고요. 무차별 이제 탄압을 해서 최소 82명이나 이제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전하고 있고, 특히 뭐 어린 아이들, 그 10대 아이들의 어떤 죽음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주말을 전후로 해서 그 쿠르디스탄, 그 처음에 마사 아미니가 쿠르디스탄 사람이었잖아요. 예, 쿠르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는 쿠르디스탄의 사난다즈라는 그런 도시에 아예 뭐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인터넷과 모든 통신을 끊어버리고 저도 그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영상들을 봤는데 계속 이 도시에 총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네. 총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서 이런 뭐 총기, 뭐 최루탄을 정말 무차별 사격이다. 무차별 발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생생하게 그 짧은 영상으로도 느껴질 정도로 강경 진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여성은 뭐 처음부터 참여를 했지만 여성의 참여 폭도 더 커지고 10대 참여가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의 시위 참여가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란의 개혁 세력은 언제나 이란 여성과 젊은 세대였어요. 이제 젊은 세대라고 하면 뭐 20대 주로 이제 시위를 하는 대학생 세대였는데 우리 이 10대 여학생들과 이란의 여학생들 그리고 남학생들이 이 시위에 지금 합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들 10대는 어쩌면 한국의 청소년들과 거의 비슷한 미디어 환경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태어났어요. 2000년대 지금 한 2004년, 5년, 6년 이런 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10대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은 우리가 상상했을 때는 어떻게 이란의 10대들이 이렇게 시위에 나설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친구들은 이란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자기들이 이 10대의 아이들이 보더라도 분명 이 이란의 이 나아가는 방향이 이 10대의 아이들이 봤을 때도 잘못된 것들이죠. 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이슬람 가치관을 계속 주입을 하려고 해도 이 아이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더 영리하고 그리고 네. 위트 있게 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석유 산업 노동자들의 합류가 시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짚었는데 이게 합류가 예상된다. 합류하면 이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그 예측이 있나 봐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란 경제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 사업입니다. 네.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사업인데 이 석유 노동자 시위는 이란 역사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석유 노동자들이? 벌써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자 오늘자 그 기사에 계속 그 이란 남부 지역의 석유 산업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시위에 참여한 그런 영상들이 계속 뜨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석유 화학 단지를 가는 그런 길을 막고 수십 명의 이 석유 화학 공장에 다니는 이런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벌써 시작을 했고 시위에 가담을 하면서 그 동영상 자체에 매번 이제 이란 분들이 얘기를 하는 독재자에게 죽음을 그리고 이런 독재자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이제 구호를 외치는 그런 영상이 이제 보이거든요. 왜 이 석유 산업 노동자 합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냐면 왜냐하면 이란 경제의 핵심이 바로 에너지 사업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사업에 노동자들이 이 시위로 가담을 하게 되면 이란 정권에는 굉장히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란 전체 경제를 차지하는 비율이 이 석유 에너지 부분이 가장 높은 이런 이제 경제 환경에서 이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이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팔라비 왕조 그러니까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바로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 팔라비 왕조가 전복됐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전통 시장 상인, 바자르 상인들, 그리고 이 석유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란 경제에 압박을 가한 게 그 이란 혁명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 석유 산업 노동자들의 합류가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도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전복의 그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79년도 그 이슬람 혁명, 소위 호메이니 등에서 등장했던 이슬람 혁명의 원동력이 됐던 게 석유 노동자들인데 지금은 석유 노동자들이 이 이슬람 혁명으로 집권한 현재의 집권 세력에 반대해서 시위에 나섰다.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이러다 보니까 그 보수파 집권 세력 내부에서도 균열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란 시위 양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란 내에서는 야권은 뭐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란 내에서 여권 야권 할 것 없이 우리가 뭔가 이 거대한 이슬람 정권의 대항 세력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이란의 야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란 내에서. 그런데 최근에 알리 라리잔이라는 이 그 이란 국회의장이 있거든요. 이 국회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히잡이란 문제는 심지어 이제 이 히잡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문화적인 게 아니라 이슬람 정권의 판도라 상자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라리잔이 그 전 국회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히잡은 문화적인 것뿐이다. 그래서 이런 강제할 법령이 필요하지 않다. 히잡 단속 권한을 너무 경찰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네요.
그럼요. 그 굉장히 그런 그 이란 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도 네. 사실 이란 당국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자신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항상 정권의 교체나 변화는 소위 지배 세력의 분열,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이렇게 노동자들 경제까지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자들이나 지식인 계층이 네. 또 이렇게 역동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보통은 정권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움직임들이 지금 있다. 네.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다시 이런 좀 좀 이슬람 이런 그 종교 정권이 네. 스스로 변화하거나 또는 말하자면 새로운 혁명으로 이게 진전될 개연성이 좀 있습니까?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그 이슬람 정권이 쉽게 전복되기는 굉장히 네. 어려운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란에는 그런 그 뭐랄까 이제 대항 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야권 세력이 네. 존재할 수 없는 이제 정치 구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끌어갈 만한 어떤 리더, 예전에는 호메인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의 그런 그렇죠. 그 종교 지도자가 이제 정치적 세력으로도 이제 활동을 했다면 지금 이 민중들, 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중들에게는 이 리더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을 뭔가 뭐 전복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기에는 뭔가 통일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집권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세력이 없다는 지점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영화 밀정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우리가 계속 질 줄 알지만 우리가 계속 싸우는 것은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누군가에게는 네. 싸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네.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가 있었는데요. 폭력을 좀 빨리 잦아들고 특히 국가 폭력은 좀 잦아들고 또 우리 청년들과 여성들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기를 멀리서나마 기원하고요. 실은 뭐 히잡을 벗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쭉 보니까 히잡을 쓰고 벗고를 여성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주체적인 힘, 주체적 결정 이게 중요한 것이지 히잡 그 자체는 뭐 문화적인 것일 뿐이다. 네네. 벗는 것도 쓰는 것도 여성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네. 것이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네, 단순히 뭐 이슬람 내에서 벌어지는 종교적인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보편적 기준에서 이러한 시위를 우리가 좀 지켜보고 그리고 네. 민주화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가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구기현 연구교수였습니다.